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예결 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산 심사보다는 오히려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양금희 의원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 이전에 관한 문제는 육사 자체 내에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육사가 추진하는 일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네.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흉상이 설치될 때가 문재인 정부 초반인데 이때 굉장히 급하게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때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독립운동 단체 같은 데에서도 부적절함을 갖다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이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의 결론도 저는 육군사관학교 자체 내에서 내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왜 진행되었는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초반에 1921년 전반과 후반으로 확실하게 삶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921년 전반에는 봉오리 전투라든지 청산리 대첩에서 사실은 전쟁에서 굉장히 일본군을 대파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로를 저희가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깎아내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1921년 이후에 자유시로 이전한 이후에 이분의 삶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는 독립운동가로서 역할을 한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의혹이긴 하지만 자유시로 이전한 이후에 그때 자유시에서 독립군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무장해제를 아마 소련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의 한 260여 명이 사살을 당하고, 그리고 거의 그 배에 해당되는 분들이 사실은 행방불명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홍범도 장군이 한 역할에 대한 의문점이 그리고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몰락하면서 소련 내에 있었던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때 나와 있는 기밀 문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레닌을 만나고 레닌에게서 독립군 장군이라고 하는 자필로 쓰여져 있는 서명이 쓰여져 있는 이 하사품도 받고 군복도 받고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독립군과 관련되어지는 일과 관계없는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양쪽에서 놓고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에 이분의 흉상을 모시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육군사관학교 자체에서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내려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번에 독립운동과 관련되어지는 공로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 자체는 독립운동한 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후세에게 남겨주고 또 그와 같은 역사 교육을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참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홍범도 장군에게 꽂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지금 육사 앞에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하락을 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흉상 때문인가요? 그러면은 대신 메가더 장군의 흉상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 흉상 세우면 총선 승리에 지금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느닷없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언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립 영웅들에게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엽 장군 얘기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또 비판이 너무 크니까 메가더 장군 흉상으로 또 방향을 틀어요. 아니 대한민국 육사가 미국 웨스트포인트 무슨 한국 캠퍼스입니까? 근데 심지어 이제 요 흉상뿐만이 아니라 그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 그 이름도 검토해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서훈 수여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독립훈장을 수여를 하죠. 그리고 홍범도 한 명명은 박근혜 정부 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 이런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역사를 악용하는 거는 정말 매국행위예요. 그리고 이 해군 항명 관련해서는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은 뭐 정변이 일어났거나 그럴 때 요 함의 이름을 바꾸거든요. 굉장히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갑자기 홍범도함 이름을 왜 바꾸는 걸 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래전에 훈장까지 수여했던 이런 독립투사의 이념을 갑자기 문제 삼아가지고 함정 이름까지 바꾸겠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시 참변 관련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그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연관성을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국방부 대변인한테 그 국방부 출입 기자가 이게 정말로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황당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산주의 이력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흉상을 그 육사에서 철거해야 된다? 아니 1998년에 국방부 앞에 그 홍범도 장군 흉상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 괜찮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로당 출신으로 그때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제 발전을 한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박정희 대통령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 괜찮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최소한 뭔가를 좀 해보려면 앞뒤는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본인들도 계속 모순에 빠지면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흉상을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배경이 뭔가 너무 궁금한 거죠. 제가 그 부분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의 1962년도에 는 박정희 대통령 때가 아니고요. 윤보선 대통령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홍범도함의 그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중복 서훈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김구 안중근 선생도 한 번밖에 받지 않은 서훈이었는데 홍범도 장군에게 2번이나 수여한 것은 과거 청와대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박민식 장관의 이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양금 의원님. 사실은 이 2번의 서훈이라고 하는 거는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받으셨는지를 들여다보니까 윤보선 대통령 때 받았던 것이 건국훈장 대통령장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받는 것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등급 더 성급해서 받았는데 이때에도 사실은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계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그 1921년 자유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는 역사적으로 아니면 좀 더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적절했는지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를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 홍범도 장군 흉상은 1998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2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냥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됐던 그 흉상을 지금 콕 집어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그걸 철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놓고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됐으면은 98년도에 설치된 국방부 그 홍범도 장관 흉상부터 시작을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육사 앞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콕 집어서 한다, 논란을 만든다, 부추긴다, 이념 전쟁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더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 활동을 했다, 또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을 부각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율성이 한중 우호 관계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님, 이 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념 논쟁에 불을 붙이니까 계속해서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 같아요.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렵고 그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걸로 이렇게 정말 방송에서조차 토론의 시간을 이렇게 오래 가져야 되나 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팩트를 조금 살펴보면요. 그 정율성 그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5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였죠. 1988년입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에서 이제 정율선 선생 부인을 초청해가지고 한중호 상징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93년이었죠.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문체부가 음악회를 개최를 해요. 그리고 또 2015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거기 참석을 했을 때 이 정율성 음악이 연주가 되는 그런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뭐 도드라져서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게 어떤 외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논쟁에 딱 불을 붙이고 나니까 이것 또한 그런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서 바라보게 되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 논쟁의 끝이,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럴 땐가 싶어요. 네, 좀 소모적 논쟁 아니냐, 과연 이럴 땐가,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양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경제적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축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율성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북한의 군가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그 군가의 바탕으로 해서 6.25 남침 때 우리나라 군대를 하고 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군가를 통해 가지고 군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25 전쟁 당시에 이분이 참전까지 합니다. 참전해서 중공에서 중국에서 다시 우리 북한으로 와서 북한에서 서울로 내려오기도 하고, 서울에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궁정 악보를 다 거두어서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일종의 문화재 약탈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나중에 한중 수교가 되는 과정에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누는 데 있어서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기념관까지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저도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능주 초등학교의 교육 계획을 보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방과 후 과정으로 정율성 합창부를 운영하고 정율성 재능 이어받기 과정을 만들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율성 생애 및 업적 살펴보기, 정유성 동료 대회를 운영한다. 이거 얘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정율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총풀이를 겨눈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몰랐던 분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광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적절함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광고하고 심지어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금희 의원님께서도 뭐 지난 연찬회에 참석을 하셨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찬회에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최근에 연이어서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념을 강조하는 배경, 양금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사를 하자 이런 얘기로 하신 뜻이라고 저는 네. 받아들였고요. 사실 지금 현재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의 전체주의 시각이나 아니면 국가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것이 뭐 이념 전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 뉴스에서도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사일을 쏘고 그러한 군대를 재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적입니다. 그 주적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체 사상에 의해 가지고 그 북한을 갖다가 우리의 주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각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대통령께서 의미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강선호 의원님. 국가 정체성을 그렇게 의미를 하셨고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다면 그럼 독립영웅들을 폄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가 정체성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이 독립군이고 광복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조리 부인하는 듯한 행위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에 관련해서 지금 논쟁을 붙인 것 자체가요. 그리고 그 연찬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그 하신 워딩들을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는 것만 가리고 보면 정말 극우 태극기 집회에서 나온 발언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정제되지 않은 워딩을 쓰지?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1+1도 모르는 국민을 취급을 하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저 말씀에 동의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념이라는 것 또한 대통령이 이념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A가 옳은 것이다. B는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한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2023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총선 전략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 수도권의 표심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총선 전략도 아니고 뭔가 결집을 수도권 세력을 겹치시키려는 그런 발언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실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홍범도 장군에 꽂혔을까? 갑자기 왜 느닷없이 메가더 장군 흉상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 배경이. 저 사실관계 틀린 걸 한 가지를 체크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요 광복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광복군은 1940년대에 창립이 됐고요. 제가 광복군에 관여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요, 제가 홍범도 장군이 관련되어져 광복군이라고 있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후에는 의원님. 독립군과 관련한 활동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이념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념을 뭐 총선 전략으로 이용한다. 저희는 전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을 결정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홍범도 장군 외에 다른 흉상은 육사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항쟁으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앞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는데 강선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선언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오늘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일성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그리고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픈 국민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함께 아파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차도 참사, 그다음에 방송 장악 그리고 방금 결정됐다는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까지 어떤 이런 무능이나 폭거나 참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죄송한 마음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아마도 그 최고 수위의 정기국회 이전에 최고 수위의 그런 투쟁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기국회 전에 무슨 단식이냐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던데 양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소식을 그 예결위장에서 현안 질의하는 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뜬금없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굉장히 궁하구나. 지금 굉장히 몰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이 단식도 결국은 방탄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깜짝 쇼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연설 과정에서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고 저희도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지금 공판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이재명 대표와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김임겸인가 하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2015년까지인가 두 분의 사이가 정진상보다도 더 가깝게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우리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제 뭐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굉장히 법정에 중요했지만 요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 사실을 진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세에 몰려들 수밖에 없고 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아마 9월에 이제 그 영장 청구가 국회로 돌아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말은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친명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되어져서는 야당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실관계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괴담을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 소비도 예전처럼 막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선택한 민주당에서 선택한 그 방법이 국민들에게 먹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강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총선 전략의 마지막 카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다시 말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최종의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시어는 내년도 긴축 예산으로 잡아봤습니다. 정부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이번 예산안 양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최저일 거예요. 이제까지 중에 2.8%의 예산이 정액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가
그 엄청나게 지금 1,000조, 1,100조에 가까운 국가 부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 부채라는 거는 미래 세대의 돈을 저희가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래 세대의 빚을 우리가 계속해서 늘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내년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서 경제적으로 좀 덜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것이 사실은 총선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이제까지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경제에 대해서 재정 전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기초 체질 개선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국가의 부채 자체가 적정선에 이르렀을 때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해외 투자도 받을 수 있고, 환율도 관리할 수 있고, 물가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고심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져 온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R&D 예산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예전에부터 국감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R&D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그것들이 어떤 제대로 된 실정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가 돼서 산업에 이용되어지는 것의 퍼센트가 10%가 안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R&D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최저 생계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가정에 비혼 가정을 포함해서 가정에 5억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군과 관련되어지는 그리고 국가 치안과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집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추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국민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오포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네. 원안대로 통과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 R&D 예산이라는 것이 그 성격 자체가 그것이 바로바로 상용화가 되고 산업화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실패해도 괜찮아 같은 안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는 게 R&D 예산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학, 기술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33년 만에 처음으로 16% 삭감이 됐어요. 굉장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집중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 고용 예산이 4,200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살펴보시면 이게 정말 진지하게 진중하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삭감이 되는 와중에 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했던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서는 예산이 123억 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용도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국토부 관계자가 일단 조사 설계비로 보면 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을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조사 설계비로 보면 된다. 어떻게 활용할지 세부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3억 원이라는 예산만 반영을 했는데 지난 7월이었죠. 그 원희룡 장관이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가타부타 말도 없고 해명도 없이 갑자기 예산만 다시 백지화 하겠다라고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다시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책 사업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살아있는 그 권력인 대통령 처가가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산 속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수 확충이 없어서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정부에서는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지난해 출범 직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코로나 당시고 세수 호황이 지속되리라고 보고 이제 올해 예산 또 그 임기 5년 그 중기 재정 계획을 짰는데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R&D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청년 그 취업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위기 극복 처방을 과연 이 예산을 통해서 메시지를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가, 국민들께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수 회복이나 투자 회복 그리고 이 성장 회복 그런 세 개의 목표를 가지고 국민 삶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했는 말의 첫 문장의 패러그래프는 중단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백지화하겠다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여러 개의 뭐 1안, 2안, 3안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안들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가장 타당한 이번에 계획을 만들어내겠다. 그 예산이 123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